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우리 속담은 참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시대를 굉장히 오래 지나도 우리가 지금 그 속담 속에서도 현재 상황에 딱 접목이 되는 그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사는 모습들은 참 비슷하구나라고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속담 안에는 물론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 사실 우리 이거 많이 느끼시죠? 과연 내가 오래 같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스물스물 생기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심이라는 게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또 불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사실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뉴스 보시다 보면 누구를 속인다거나 그래서 누구에게 사기의 범죄의 피해 대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 입으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자기의 말을 다 믿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의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고 경계하면 혹시 모를 위험이나 이런 곳에서 잠깐 멈춰서서 이게 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어떤 의심이어야 할까요? 타당한 의심,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합리적인 거 빼버리게 되고요. 타당한 쓱 제쳐두고 그냥 의심이 남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촉이 있어. 촉이 좋아. 그러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촉이 좋아서 이런 직감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의심의 싹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그것이 많이 씨앗처럼 막 퍼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의혹들이 어떤 직감을 통해서 땅땅땅 사실로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나의 그런 어떤 촉이라든지 직감이 잘 맞아진다면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이게 혹시 오류를 일으킨다면 관계 속에서 단절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믿음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 의심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까지도 함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의심받는 사람 모두가 함께 느끼게 되는 이 의심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 타인에 의해서 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주변인에 의해서 오게 될 때도 있고 또는 내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제목이 남편의 수상한 외출이라고 제목을 조금 정해봤고요. 수상하다는 이 단어 자체 안에서도 뭔가 설명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약간의 물음표를 주면서 오늘 이 사례를 조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지역에 사는 66세 여자입니다. 남편과 친구인 듯 가끔은 친동기보다도 더 남매인 듯 살았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도시 가까운 경기도 지역 시골로 이사 온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이곳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됐는데 1년만 처음에는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새로운 곳살이를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6년을 보내고 나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곳을 이렇게 정하고 가실 때 6년이라는 시간, 그쵸?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50대 초반부터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장남인 남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꾼 채 직장 생활을 했고 열심히 해외로 다니고 국내에서도 잦은 출장, 업무를 마다 않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2번이나 쓰러지기까지 하며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으로는 우울증이 앞으로 노년이 다가올 테니까 그 노년의 건강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더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 우리 부부는 상의 끝에 그렇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6년 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그동안은 그래도 이웃들과 정을 주고 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몇 달 전 저희 집 주변에 도시에서 이사해 온 부부가 있어서 참 오랜만에 지역에 젊은 부부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부부가 20, 30대 부부는 아니고요. 시골에서 50대 부부는 완전 젊은 부부지요. 그 집 남편이 아내보다는 나이가 있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황으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된 것인지 또 궁금하죠. 저희 부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웃들에게 이제 이 이사 온 부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낯을 가리는 편이기는 하나 저희 집과 그 이사 온 집이 제일 그나마 가까워서 이렇게 살갑게 또 그 아내분이 성격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이사해 온 그 집 아내가. 그래서 서로 집도 그나마 제일 가까운 이웃이니까 드나들기도 했는데 남편이 영 그 집 아내를 별로 좋게 보지를 않고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사해 온 새로운 우리 이웃들을 보고 그냥 무조건 아내가 저쪽 집 아내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남편의 말만 듣고 사실은 이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부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평소에 싸움을 잘 하지 않는, 말다툼을 잘 하지 않는 우리 부부가 며칠을 서로 대면대면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집 남편이 저를 보고는 저희 집 남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시내에 물건 사러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라고 했더니 자기 아내랑 같이 간 것 같다면서 지난번에도 시내에서 같이 차를 타고 들어왔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이 사연자의 이웃집 남편의 말입니다. 갑자기 제 남편을 찾더니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고 그 남편이 시내 나갔다고 했더니 자기 아내도 같이 나간 것 같다라고 그냥 전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랬다라고 일단 전해주는 상황이죠. 이웃끼리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벌써 제가 이 집 남편한테 들은 것만도 2번이나 같이 차로 이동을 했다고 하니 살짝 기분이
안 좋았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후에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3, 4일이 지나고 잔뜩 예민한 상황인데 남편이 시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그 집 남편이 또 제게 남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니 자기 아내도 오늘 머리 한다고 시내에 나갔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흘리는 말 속에서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고 자기 아내도 지금 어디를 갔다라고 말을 자꾸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일부러 제 마음을 흔들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 집 남편 자체가 뭔가 의심하고 있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저한테 확인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 집 부부가 다 작당을 해서 우리 부부, 특히 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남편은 왜 제게 이웃집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건지 또는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이웃집 남편의 말대로라면 본인은 언행 불일치가 된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지금 그 집 아내와 몇 번의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어떨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잔뜩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기다렸지만 남편의 우울증도 신경이 쓰이고 제 건강 문제도 있어서 감정적으로는 말하면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될까 봐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 마음 아리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백하고 편안하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일 이후로는 아까 왜 병원에 갔다 온다고 했고 그 집 아내는 머리를 하러 갔다고 했던 그날 이후로는 남편의 외출도 없고 딱히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 없으니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남편의 우울증도 제게는 신경 쓰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는 이 집 부부들. 자, 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네,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부부가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아마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별 상황 없이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옆으로 이사 온 이 50대 부부. 근데 또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남편은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닌 오래 겪어보지도 않은 이 이사 온 부부의 특히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사연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 상황인데 본인은 언행 불일치로 네, 그 아내와 동행을 몇 번의 동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그 집 남편으로부터 들은 상황입니다. 전혀 사연자의 남편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민되시는 지점들이 무엇이었냐면 편안하게, 담백하게 서로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감정의 이 지수를 높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우리 부부, 특히 글쎄요, 남편은 또 어떤 입장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내, 이 사연자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본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겠죠. 아마
계속 말씀을 못 하시는 걸림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예를 들어 옆집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바로 들었던 그날 남편이 귀가했을 때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누구랑 같이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떠보는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들어올 때 또는 나갈 때 어떤 누구의 차, 혹시 옆집 안에 그 여자의 차를 함께 타고 나갔었는지도 확인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혹시 이렇게 여쭤보실 때 오늘 누구랑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떠보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뭔가 걸림돌이 없으시다면 옆집 남편 말에 의하면 당신이 이렇게 그 집 아내의 차를 이용했다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들은 지 벌써 일주일, 3, 4일 이렇게 지내셨다는 거 보면 거의 열흘 이상을 혼자만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건 분명히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남편에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또 불편해했던 그 아내, 옆집 아내의 어떤 점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지, 정말 그냥 우리 사연의 남편분께서의 직감만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또는 타당한 내용들이 있던 건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남편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지난번처럼 부부싸움, 말싸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침착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옆집 남편의 이런 자꾸 시도되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를 매번 물어본다? 근데 그때마다 남편은 실제로 어디를 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실제적으로 진짜 그렇지 않을까? 라는 본인의 합리적 의심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걸 밝혀내고 어떤 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써 진이 빠질 때도 있죠. 내가 궁금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답을 바로 하지 않거나 상대가 어떤 걸 숨기는 의도가 있어서 말을 계속 돌린다면 그걸 알아내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 상황 속에서 팩트만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자, 내가 어떤 걸 알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옆집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외출했을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같이 이동을 했느냐? 그러면 그 자체로만 일단 팩트가 체크가 되겠죠. 갔다라고 하면 갔다, 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집 남편이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그렇게 또 물어봤을 때 우리 사연자께서도 어떤 대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지실 텐데,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내 남편이 어디 갔다라고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도대체 저 옆집 남편의 의도를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지에 대한 의견도 또 한번 다시 역질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일단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사연자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처음 단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의 또는 이 옆집 남편의 이런 말 때문에 뭔가가 의심되고 혹시 그 의심이 진짜 어떤 복잡한 상황을 만들까 봐 확인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저는 우울증, 남편의 우울증, 본인의 건강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그거보다
저는 그건 또 일단 나중에 문제고요.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당신은 나한테 그 옆집 아내랑 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더니 당신은 왜 그 사람 왜 이런 행동을 해서 자, 그 사람 차를 탔다는 내가 말을 들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 속에는 약간의 비난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더니 당신은 왜 그 사람 차를 타고 갔냐? 라는 비난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상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비난을 딱 받으면 우리는 누구나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당신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낼까 봐, 비난할까 봐 내가 우연히 차를 타게 됐었는데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잘못이냐? 라고 딱 말을 해버리면 서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상대방이 당신은 진짜 여자라면 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이웃집 여자의 차를 탔다. 이웃집 아내의 차를 탔다는 게 당신이 여자라면 누구의 차를 타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이러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경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만해. 우리 말하지 말자.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이래서 당신하고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담을 쌓는 이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금 바꾸면 좋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경멸하지 않는 언어. 그다음 그 반대대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의 어떤 방어를 치지 않는 방어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당신이 이웃집 남편한테 그런 말을 좀 들어서 당신의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실제 그게 맞는 말이라면 실제로 이 남편분께서 옆집 아내의 차를 타게 될 수도 있죠. 같은 이웃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류장에 서 있으면 또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시내 간다 그러면 같이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내가 안 타겠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같이 타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죠. 혹시 그랬다면 어떻게 내가 아내가 이런 말을 상대방 남편에게 들었을 때 당신 기분이 충분히 안 좋았겠구나라는 공감만 있었어도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 나를 비난하고 나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더니 왜 당신은 그 여자 차를 탔어? 라는 비난으로 들리면 자, 당연히 방어를 하겠죠. 내가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타게 됐어.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지 라고 방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상대방은 또 어떤 대화 속에서 경멸의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보다는 공감해주고 충분히 아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을 아신다면 맞아.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 차를 타게 됐고 그런데 나도 뭐 그렇게 그 차를 타고 올 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 좀 불편했고 근데 뭐 굳이 당신한테 말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 부분은 미안해. 라고 해주면 조금 대화가 편할 텐데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쪽 남편은 차를 타고 갔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이건 뭐 깨끗하게 남편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대화는 할 이유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고 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감정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상황이 조금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본인의 어떤 이런 상상에 또는 생각의 날개를 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본인이 스스로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 감정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화가 나면 각자의 반응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공통적인 반응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반응들이 있으시겠죠. 일단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또는 심장이 막 뛴다든지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을 내 심장 소리를 평소에 듣지 못하다가 화가 났을 때, 긴장했을 때 또는 부끄러울 때 당황했을 때, 자, 이럴 때는 내 심장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생리적인 반응에 그대로 내가 노출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수가 있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옆집 남자의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심 상황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실제로 남편이 어떤 진짜 그 상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또는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 옆집 남편의 말만 딱 들으면 사실 저라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고요. 그게 그 남편, 이웃집 남편의 의도된 것인지 또는 본인의 정말 본인도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집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저희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 사람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남편에게 팩트를 체크해 보시는 것. 가장 중요하고,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 사실 지금 아마 한 열흘 가까이 혼자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내용들은 이 상황,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웃집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남매인 듯, 그쵸? 친동기보다도 서로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내 남편. 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려오는 옆집 남편의 이 어떤 말 한마디에 굉장히 흔들리고 계시는 이 상황. 사실 부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이 의심 또는 이 마음 감정에 저희도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의 어떤 상황 속이라면 글쎄요. 또 다른 문제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아니라면 정말 다행인데 옆집 아내와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전혀 모른 척 또는 아닌 것처럼 남편을 계속 믿는 그러면서도 반반의 감정을 훨씬 넘어서 의심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직면하고 싶지 않으신 부분도 있으시겠죠. 내 남편에 대한 믿음을 점점 제가 더 암시적으로 높이면서 이 상황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지? 진짜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 다음 상황들을 예측해 보시면 남편의 외도라면 이게 남편의 외도의 시작이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직면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동기보다도 더 믿고 있는
내 남편의 어떻게 보면 배신, 자, 이런 감정에 내가 정말 직면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만약에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이 이후에 혹시 잘 해결하셨다면 또 괜찮은데, 자, 이걸 아직도 혹시 회피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저희 안에서도 회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계속 회피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고, 그것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네, 지금 제일 힘드신 분은 바로 사연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마 그 이웃집 남편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냥, 사실 저희가 요 사연만 보면 이 이웃집 남편의 감정을 조금 읽을 수가 없거든요. 이 남편의 어떤 뉘앙스가 있었을 텐데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그 뉘앙스가 안 느껴져서 거기에 이렇게 조금 저희한테 보내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네, 전혀 못 느끼신 것인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은 진짜 이웃으로서 우리 아내가 그 집 남편과 이렇게 이웃으로서 정말 차를 같이 타고 왔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좋은 의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당신 우리 옆집과 잘 지내고 싶고 그리고 이웃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호의적인, 이웃으로서의 호의적인 태도였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조금 느끼셨던 우리 부부를 흔들 목적이었는지, 네, 요 뉘앙스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사연을 주신 분의 느낌도 네, 거의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의 느낌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아, 이 말을 할 때 저 상대방의 느낌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남편의 그 감정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의 정확한 체크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조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주변에서, 타인에 의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내 속에서 뭔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둘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걸림돌 없이, 아까 처음에 딱 그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명료하게 관계 설정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부부.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사연을 주신 부부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설정이라면 충분히 여쭤보고 확인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의 걸림돌이,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생각하는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건강도 그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의 건강 때문에 뭔가 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싶지 않고 뭔가 감정적인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10일 동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음의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왜 이걸 확인하지 못할까? 이것은 아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 걸림돌을 지금 혹시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 말을 들은 것도 나고 고민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이 걸림돌 옆으로 이렇게 스스로 조금 어느 만큼 치워지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치워질 수 있는 만큼 치워보시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시작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또 어떤 대화를 들었을 때 방어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저는 부부 사이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담을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말해봤자 안 통해 라고 말하고 담을 탁탁 쌓다 보면 아마 저는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걸림돌로 계속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우리 부부는 언제나 결론 없이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담을 만들어 왔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 하려면 이 담 무너뜨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들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더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관계 설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다행히 아마 그때보다는 충분히 감정적인 이 어떻게 보면 분노 지수가 조금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딱 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제가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히려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때 당신이 그런 말을 들었었구나. 남편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잘못된 오류, 잘못된 정보라면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동안 아내가 힘들었을 그 마음고생하느라고 또 내 우울증까지 염려해서 말하지 못했던 아내의 그 큰 마음도 한번 다독여 주시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라서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통해서 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 내 남편의 이런 불편한 다른 여자와의 동행, 내 아내의 불편한 다른 남자와의 동행,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연령 상관없이 언제나 불편한 그리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말들이 아니라 부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충분히 사연자께서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웃집 아내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저희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그 남편의 촉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또는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웃으로 사는 이 인연 안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어떤 즐거운 노년의 생활, 아직은 66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글쎄요, 아직은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함께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많은 충분한 시간인데 이웃집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셨다고 하니 저도 조금 마음이 같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부부라도 그냥 저 사람 불편할까 봐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이게 오류를 낳을 수도 있고요. 의심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왔다 갔다 또는 어디를 갔다 왔다 또 오늘 무엇을 보고 왔는지 어떤 일을 서로 낮에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실 부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낮에 사실 저도 오늘 낮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들도 많았고 그 안에서 저도 제 감정에 조금 휘둘릴 때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얘기 너무 일상적이지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부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 오늘 낮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상대방, 연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서로 공유하고 등 한번 토닥거려 줄 수도 있고 손 한번 잡아줄 수도 있는 그런 거 충분히 우리 부부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마무시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부부는 아닌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가족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게 부부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뭐 친구든 그런 관계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위로받고 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시니어들의 삶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